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 코인닥터의 차트 분석 및 시장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하여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미 얘기는 다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엄청나게 커다란 수렴 중이죠. 비트코인은 이제 거의 방향이 정해질 때가 됐는데 지금 알트 차트랑 비교해서 봤을 때 꽤 상황이 호전적으로 좋은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대략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약간 우려가 되는 건 이제 6,100달러 선에서 이런 지지 구간에서 모두를 절망적이게 만드는 이런 패닉셀이 한번 등장하느냐 마느냐. 이 상승을 하더라도 페이크를 주고 상승을 하는지 즉각적으로 이탈하고 상승하는지 이런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긴 하는데, 모두가 이제 공포에 손절칠 수가 있어서 이런 그림은 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어쨌든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암호화폐가 강한 연말도 다가오고 국제법들이 지금 꽤나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언제쯤 이 긴 지옥의 시간이 끝나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실질적으로 블록체인을 통해서 경제적인 토큰 이코노미라고 하죠. 디지털 화폐 경제 시장에 성공적인 롤모델이 나와줘야 돼요. 성공적인 롤모델.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성공적인 롤모델은 어떤 거냐? 대략적으로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보여준 스팀. 실제로 보팅 서비스를 통해서 성공한 사례로 글 작성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아가는. 근데 스팀도 지금 많이 물이 흐려졌어요. 이 어중이 떠중이들이 많아져가지고 예전에 이제 좋은 글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더 물이 그렇게 사용자가 늘어나니까 저질 글도 늘어나는 반면에 정말 퀄리티 있는 고퀄리티의 글들이 많은 보팅을 받으면서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오고 있죠. 이런 성공적인 롤모델이 토큰 이코노미로, 스팀은 이제 플랫폼으로서는 성공을 했는데 토큰 이코노미 경제학으로서 성공한 롤모델은 아니거든요. 성공적인 롤모델이 등장하면은 이제 그 롤모델을 쫓아가는 후기 차주들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미 비트코인은 토큰 이코노미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훌륭히 해내면서 세계적으로 현재 인정을 받는 상황이 거의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토큰 이코노미 경제학이 눈에 띄게 가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롭다, 이런 성공적인 롤모델이 빠르게 등장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금방 올 겁니다. 오늘 메이저 차트 몇 개 조금 짚고 가려고 했었는데 일봉으로만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리플은 500원이 안 깨졌죠. 폭풍적으로 상승을 동반한 이후에 리플 스웰 때문에 상승한 겁니다. 대략적으로 금요일, 토요일 정도에 리플은 스웰을 앞두고 좀 더 폭발할 수도 있겠다 했는데 폭발을 하고 있네요. 저도 590원대 요 라인에서 좀 고민을 하다가 주말 지나고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보자 라고 했는데 벌써 10% 이상이 뛰어버려 가지고
대략 한 20% 이상의 수익을 기대했었는데 벌써 10%가 벌써 뛴 상황이어서 공격적으로 들어가면 뭐 지금 들어가도 손절만 짧게 잡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말 내내 이제 640원을 지지하더라고요. 640원. 직전 고점 800원까지는 무난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평일이 돼서 사람들이 또 거래량이 확 늘어주고 지금 현재 비트의 움직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흐르기 있기 때문에 리플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가장 돋보이는 상황입니다. 이게 제가 주말이 시작하기 전이었나? 주말 중에 올려드린 포지션 마킹인데 4시간 캔들에서 강한 장대 음봉이 등장하고 화면을 좀 더 키울게요. 강한 장대 음봉이 등장하고 꼬리가 달리면서 캔들을 넘는 상승 장악형 캔들에서 매수 시그널이 발생을 했죠. 매수 시그널로 판단한 이유는 중요한 저항 구간이었고 보시면 52MA 선 위에서 만들어진 장악형 캔들이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죠. 근데 이제 저도 이 포지션에 알트코인을 매수를 들어갔는데 에이다를 들어갔어요. 코인 거래는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저도 계속 해선물만 하다가 그냥 업비트에 잔돈이 좀 있어서 에이다를 조금 샀는데 매수 들어간 이후로 정확하게 가격이 하락을 시작하다가 이제 다시 횡보하고 다시 지금 현재 양봉 상황인데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트들 차트가 전부 이더리움은 외바닥을 확인했고요. 이오스는 그나마 지지를 조금 더 지켜준 상황인데 이것도 5,000원 중반, 5,500원대를 지켜준 차트이기 때문에 쌍바닥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라인에서 더 올라가는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상승 추세를 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일봉입니다. 현재 일봉. 리플을 먼저 그냥 확대를 해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비트가 이제 지켜준다면 리플이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느냐. 이번에 형성했던 이제 880원 요 라인 때는 이렇게 크게 한번 쳐줄 가능성이 높죠. 이제 단기 거래자는 이제 700원과 800원 요쪽 타겟을 노리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이제 리플이 좀 많다, 장기다 하시는 분들은 주봉으로 봤을 때 더 가장 확실하게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1000원까지, 요건 중기입니다. 1000원입니다. 1000원. 이 긴 하락장에서 상승할 때마다 넘지 못했던 1000원 저항까지, 뭐 그 이상의 장 투자는 무조건 뭐 직전 고점 5000원 이상이죠. 지금 뭐 현재 가격으로만 생각을 해도 꽤나 남는 당사기 때문에 장기로 투자하실 분들은 스탑헌팅, 아까 말씀드린 모든 개미들을 떨고 가는 공포에 패닉셀만 등장하지 않으면 이제 크립토커런시의 성장을 믿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수가 굉장히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오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오스는 안 좋은 뉴스가 떴죠. BP들이 담합을 해서 표를 몰아주었다. 토큰 이코노미계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이오스 자체가 이제 그 근본 기간이 흔들리는, 결국 돈 있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게 밝혀지면서
좋지 못한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이오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주목받는 메이저 코인 중 하나고 디앱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오스를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오히려 퀀텀보다 네오보다도 디앱들이 훨씬 많은 이더리움을 대신하는 차기 플랫폼 코인이 됐죠. 그래서 이오스는 중기 투자자는 10,000원, 뭐 장기 투자자는 이제 20,000원. 아이러니하게도 이더리움이 시세 폭발을 했을 때가 15,000원을 찍고 6,000원대에서 굉장히 6,000원, 7,000원대까지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가격이랑 비슷합니다. 이오스 자체의 ICO 가격도 300원이었고 잘못 썼네요. 300원이었고 이더리움도 300원에서 출발한 플랫폼 코인이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정말 이오스가 대단한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다는 찰스가 요즘 게을러 터져가지고 요새 반응이 없는데 저는 에이다를 샀어요. 에이다 이제 짤짤이라서 트론을 좀 더 사고 싶었는데 트론이라기보다도 이제 업비트에서는 100원대로 올라가게 되면 호가가 0.1원이 아닌 1원씩 올라가게 되죠. 빗썸은 이 시스템을 안 하고 있는데 가장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에이다가 100원을 넘게 되면 호가가 충분히 뛰기 때문에 단기적인 입장은 150원 이상을 노려볼 수 있는 차트여서 저는 에이다를 샀습니다. 호가가 이제 100원으로 올라가는 순간 많은 시세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죠. 보통 저항으로만 보면 200원대가 1차적인 목표 가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480원대 지난 5월쯤 가격입니다. 5월쯤 뭐 그 이유는 뭐 당연히 1,000원 이상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에이다가 얼마나 경쟁력 있게 마케팅이나 뭐 이런 걸 해주느냐에 달린 거죠. 비트코인 캐시는 제가 한번 분석을 올려드렸었는데 아직 타겟에 도달하지는 않았어요. 비트코인 캐시는 시세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빗썸과 업비트의 시세 차이가 미비하기 때문에 빗썸 차트로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이쯤이었죠? 네, 포지션 마킹 이쯤에 돼 있는 거 보니까 이쯤이었어요. 이쯤에서 51만원에 사서 47만원 요 쌍바닥 구간이 깨지지 않으면 비케는 목표 타겟을 72만, 92만까지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라고 거래 전략을 올려드렸었죠. 이오스도 올려드렸었는데 이오스가 어디였지? 네, 아직 진행형입니다. 뭐 이 정도 됐으니까 혹시라도 휩소나 스탑로스가 발생하게 되면은 손절이 아니라 좀 빠른 대응을 통해서 50만원 초반 50만원이 깨지기 전에는 리스크를 없애버리고 팔아버리는 게 좋은 차트가 돼버렸죠. 이제 여기서 비트코인만 제대로 받쳐주면은 목표한 가격까지 굉장히 수월하게 올라갈 겁니다. 현재는 이제 플래그 패턴으로 약간 그리고 있는데 요런 헤드앤숄더 요런 넥라인 지켜주는지 교묘하게 넥라인이 또 지지라인이네요. 지지라인 쪽이네요. 요 가격 60만원대를 지켜주는지 지켜주면은 이제 직전 고점 70만원 초반 그리고 더 높은 직전 고점 이쪽이죠. 90만원 초반. 당연히 이제 가격이 10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매수가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언급해볼 만한 메이저 코인은 이제 트론. 제가 트론으로
재미도 많이 봤고 이런저런 애환이 많이 담겨 있는 코인이라서 주봉으로 보자니 조금 애매한 게 있네요. 네, 트론은 이런 상황이죠. 아직 쌍바닥으로 접근한 30원 넥라인도 도달을 못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좋은 뉴스가 떴는데 이제 P2P 토렌토를 인수합병한 이후에 토큰 이코노미 경제학의 성공적인 롤모델이 될 수도 있는 P2P 사업이랑 이제 합병돼서 실제 사용이 된다, 이런 엄청난 뉴스가 올라왔죠. 톡방에도 올려드렸고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방송 처음에 말씀드린 성공적인 토큰 이코노미의 경제적인 성공적인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아요. 이제 비트토렌토 참여자에게 TRX 토큰으로 보상을 한다. 그동안은 이제 P2P 시스템에 참여하게 되면은 이제 충전한 가상의 머니를 받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트론으로 대체가 된다는 얘기죠. 다운로더들이 배포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토큰을 지급. 쉬운 예를 가지고 들자면 버찌 철자가 어떻게 되더라? XVG인가? 버찌로 이제 포르노 사이트 결제가 가능한 호재가 있었죠. 한번 엄청난 펌핑을 했던 5월에 버찌로 이제 결제해서 포르노 사이트에서 쓸 수 있다.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건 결제 수단으로만 사용한 거지만 스팀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P2P 시스템을 트론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입니다. 이건 계속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트론이 굉장히 유망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해서 트론을 장기 투자로 간다면은 진짜 저스틴 순의 마케팅 빨이 엄청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0원 이상 현재 가격으로 따져도 4배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게 되겠죠. 실제로 TRX가 P2P 사이트에서 가상의 이제 경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을 때 시세가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짐작하기 힘듭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스팀처럼 자율적으로 그냥 TRX를 지급받은 배포자들이 시장 자율경제에 맡겨서 트론의 시세가 높을 때 뭐 그냥 한 번에 매도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그 사이트에서 TRX를 모으고 모아서 정말 벼락부자가 될 수도 있겠죠. 많은 자료들을 공유를 해서 자료 공유만 해도 뭐 하루 밥값은 벌 수 있는 시대가, 본인이 일하지 않고도 하루 밥값은 벌 수 있는 시대가 정말 올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경제학적인 문제는 다음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당장 신경 쓰고 있는 메이저 코인은 시끄러 죽겠네. 메이저 코인은 이 정도 선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캐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빅캐는 이제 비트에서 1대1로 에어드랍도 아니죠. 하드포크로 떨어져 나온 코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트의 개수는 2100만 개란 말이죠. 이 2100만 개라는 한정적인 자원을 비트코인 캐시를 통해서 4200만 개로 늘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별로 안 좋은 수단으로,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이번 연도에 등장을 했다면 아마 우지안의 그런 야심찬 프로젝트는
비트코인 캐시라는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작년에 정말 이제 너무나도 시장이 이제 혼돈의 도가니 막 선물 시장에 등재가 되네 만에 뭐 이렇게 시작해서 막 갑자기 주목을 받고 세계적인 해커들이 비트코인을 데이터를 인질로 잡아서 비트코인을 협상비로 요구하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도드라져서 비트코인이 관심을 받고 아직 정체성이라든지 그게 뭔데 사람들이 이렇게 뭐 잘 모를 때 실행한 프로젝트여서 정말 우지한이 대단한 사업가고 머리가 정말 좋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어쨌든 이제 한정된 BTC 자원이 막 사람들이 죽어서 막 죽은 BTC가 생겨나고 막 2100만 개가 돌아다녀야 되고 유통이 돼야 되는데 막 1700만 개밖에 없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은 비트코인 캐시는 굉장히 그걸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디지털 자원이 될 수가 있죠. 거의 지금 뭐 위상이 비트코인이 금이라면 비트코인 캐시는 거의 은대접을 받고 있어요. 우지한 같은 친구를 잘 사귀었어야 됐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네오가 이번에 BTC 마켓에서 상패를 당했죠. 네오를 한번 찾아볼까요? BTC 마켓에 없습니다. 이걸로 굉장히 뭐 네오가 스캐밍이 어쩌니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네오는 워나마켓에 일단 남아 있고요. 업비트에 다른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바이낸스라든지 뭐 해외에도 많이 있고 네오를 취급하는 거래소는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문제입니다. 네오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이더리움은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4만 명 이상이 이더리움을 더 좋게 쓰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아무런 보상 없이 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프로젝트예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네오도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야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건 저렇게 하면 어떻고 야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떻고 이런 소통이 가장 활발한 플랫폼 코인 중 하나입니다. 대신에 얘네가 가지고 있는 위상에 비해서 디앱들이 많이 없고 네오에서 떨어져 나와서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도드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주목을 못 받고 있다 뿐이지 네오 굉장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꼭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거래량도 축 처지고 뭐 기존의 상승장을 봤을 때 이렇게 길게 횡보할 때 큰 그림을 가지고 조금씩 저점 매집을 계속 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 좀 저렴한 애들 중에 괜찮은 애는 파워레죠. 약간 이거는 이제 더 지켜봐야 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미래 자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또 에너지죠. 에너지. 이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에너지 쪽으로 개발하고 있는 코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뭐 끼케야 에너고 뭐 이런 거 있을 건데 에너고는 뭐 나가리 똥 됐죠. 파워레저는 도박이긴 하지만 굉장히 펀더멘탈 자체는 너무나도 좋은 코인입니다. 앞으로 이제 실제 생활에서 전기요금을 파워레저로 대신한다. 뭐 태양열 발전을 하는 사람들이 파워레저로 보상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솔루션이 제공이 된다면 그 또한 정말 가격을 알 수 없죠. 제가 생각하는 메이저 코인은 뭐 이 정도인 것 같고 또 이상하게 이더리움 클래식이 개발자들이 흥미로워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약간 얘는 코인계에서 뭐라 그럴까요? 혼자 좀 약간 독보적인 이다나 사생아 출신이면서도 굉장히 능력 있고 생각 외로 개발자들이 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많이 관심 가져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약간 이더리움보다 더 소스다 뭐 이런 거를
자기 색깔에 맞춰서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해보는 코인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도 메이저로 끼워줘야겠죠. 네, 아무튼 뭐 이 정도로 하고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길어졌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은 변동이 극심해서 이번에는 분석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지금 블록체인 공부를 하는 와중에 방송을 너무 오래 쉰 듯하여 여러가지 또 코인이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코인 분석만 이렇게 짧게 마치고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